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해피타임으로 아침마당 준비합니다. 네. 요즘 날이 더워서 어제는 그래도 소나기가 좀 내리고 그래서 조금 덜 했는데요. 날이 더워서 찬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찬물. 이 물이 가장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4도라고 그러네요. 섭씨 4도. 네, 커피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 커피가 가장 향기롭고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는 88도. 오호.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온도가 몇 도일 때 가장 듣기 좋을까요? 이거를 생각 안 해봤는데, 글쎄요, 네. 뭐, 지나치게 차가우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쌀쌀맞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너무 이렇게 좀, 뭐, 뜨겁다 그러면은 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또 그러니까요. 있고 좀 약간 좀. 예, 저희가 시작부터 왜 목소리 얘기를 하는지 아마 눈치챈 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셔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라라는 강의로 주제해 주시겠습니다.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욱 씨를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지난주에 방송 중에도 저희도 뭐 너무나 많이 웃고 눈물까지 아주 흘릴 정도였는데 폭발적으로 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미스터 빈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개그맨이요 뭐요? 또 뭐단디 불러주셔서. 야 이거 그냥 말해서 시작부터 네, 오리지널한테는 안 됩니다. 정말 궁금했던 건 그 네.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어머니, 저희 집 TV가 예. 좀 작아서요. 한 요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나오자마자 전에는 제가 이제 TV에 잠깐 나오다 없어져서 어머니가 TV를 이렇게 제 TV로 제 얼굴 이렇게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TV로 만져서 엄마가 눈을 떠봤는데 아들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아들이 계속 나오길래 어머니가 요 TV를 이렇게 안고 계셨대요. 그리고 또 당신 말씀이 워낙 네. 많이 또 거론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거 안 하도 창욱이는 모르니까 빨리 떨어져라. 여기 지금 TV 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그 반응이 궁금합니다. 김미자. 네, 미자. 일산에 사는 미자 일산에 누나. 사는 김미자. 그 미자 누나 아들이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매형하고 누나하고 요 이제 조카하고 같이 TV를 봤는데요. 그날 하필이면 요 조카가 뭘 그릇을 하나 큰 걸 깼대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혼내지 말고 평상시에 낼 그 혼의 한 10분의 1만 내고 이제 아이를 안아줬대요. 근데 이제 안아주니까 애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왜 이래? 평소와 너무 다르니까. 차라리 때려 엄마. 엄마가 하던 짓을 안 하고 엄마 삼촌 강의 듣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네. 찾아라. 예,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거죠? 네네. 예. 큰 박수로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욱 씨 박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뭐단디 불러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 여성의 마음을 잘 얻는 목소리나 표현이 세상 사는데 엄청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나요?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 왜 어려운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남자는 여자한테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여성들은 그걸 잊어버릴까요? 잊지 않을까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잊지 않죠. 절대로. 절대. 남자가 보기엔 잊은 것 같지만 그건 잊은 게 아니라 정립한 거예요. 언젠가 탈날이 옵니다. 이게 정립식이에요, 정립식. 그래서 한 2년이 지나서 남편이 비슷한 잘못을 또 해요. 그럼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 당신이 2년 전에도 이랬어? 내가 한두 번 갖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자, 남편은 이걸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몰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거 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당신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럼 남자는 이제 괜히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말로 여자를 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얼굴 표정을 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만하자고 이제.
그럼 여자분이 그만해야 되는데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하냐고. 당신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미안하다는 얘기만 해. 난 그게 더 화가 나. 와,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을 얻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성의 마음을 아주 잘 얻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제가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요? 좋죠. 그러면은 짧게 뱃노래라는 노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에이야 데이야 어서 노져라 고향에 가자. 아득한 장파 말리 임계신 곳 거대맨 곳. 아유,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브라보 앵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 흔들라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의상이 아니라 소품이에요,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기업에서 뭘 알게 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여성하고 똑같아요. 공연을 좋아해요. 이 데이트할 때 여성에게 좀 뮤지컬 한 편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야 데이트가 되지. 저희 특강 듣고 토론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좋아하는 여성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일부 특수한 여성은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공연을 보자라고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드라마가 아주 잘 되잖아요.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공연처럼, 세상의 마음을 얻으려면 강의도 공연하듯이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 공연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나의 소리를 그들의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공연자가 자기 소리. 그런데 제가 가만히 또 기업에서 대학생 아이들하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훈련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걸음걸이, 눈동자, 목소리가 참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 나이스 신발 좀 사주세요. 이러는 애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걸음걸이 이렇게 많이 걸어. 이렇게. 엄마 나이스 사주라고! 열나 짱나 씨. 진짜 겁나. 여러분 보세요. 이 눈동자랑 이 자세랑 어울리죠? 이 자세랑 이 목소리랑 어울리죠? 이건 세트 상품이에요. 네? 이런 거는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걸음걸이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가 목소리는 어머니 나이스 좀 사주세요. 그거 안 사주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시대는 이제 세계화가 되고 이제 아주 무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TV에서 잘하면 좋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한 여대에서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했어요. 300명, 500명 앞에서 말하기.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우리 발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나오려고. 제가 나오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나가. 네가 나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해. 막 서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사회 나가서도 잘하죠.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러니까 좀 멋지게 걸어 나오면 좋잖아요. 공연인데 걸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멋지게 나와서 이제 인사도 이제 멋있게 이렇게 탁 하고 이러면 좋은데 나오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학생이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막 귀를 남겨요. 제가요. 그 다음은 깻잎 3번. 할 말이 없거든요. 나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나이가 지금 23, 24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하는 뭐 대학에 이거 뭐 아직 직장에, 대학원이나 예. 직장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우리 훈련합시다. 그런데 제 질문에 통과돼야 그 목소리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목소리가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제가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방학이라 가지고요, 특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없고 허리 아플 때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허리 아플 때. 제가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요, 더 이상 못 자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야, 근데 여러분 그 목소리랑 그 내용이랑 그렇게 해서 어울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목소리랑 어울리는지. 우리 여학생 몇 시에 일어납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특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없고 허리 아플 때 일어납니다. 이거 안 어울리죠? 보세요. 그 목소리의 뉘앙스나 질서에 대한 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거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질서가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게 있나. 그런데 제가 보면 남학생들도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어떤 대학에, 남녀 있는 대학에 가서 자, 우리 남자 여자 구분 말고 한 명씩만 나옵시다. 그랬더니 남학생들이 막 또 안 나오는데 여학생들이 또 남학생을 시키는 거예요. 막 오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복학생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쪽팔려 이씨. 쪽팔려 이씨.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4학년 누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띠를 잡고 막 걸리고 허리 때리고. 사람이 긴장되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보면 제일 잘 나타나냐면 눈빛을 보면 잘 나타나더라고요. 눈에 총기가 있는 여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한번 부탁합시다. 이 여학생은 주저하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카리스마가. 걸어 나오는 것도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걸음도 멋지더라고요. 인사도. 삶의 이슈 한번 얘기합시다. 이 학생은 주저하지도 않아요. 반갑습니다. 조국과 함께하는 제17대 여초학생회 회장 강명수입니다. 삶의 이슈는 자주평화, 민족통일 막 이런 거고, 복학생들은 독한년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너무 굳어있고 어떤 사람은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리가 있는데 남의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소리가 없으니까 소리 자체가 걸음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나의 소리를 찾는 것을 이제 함께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나의 소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안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거,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나 즐거워하는 거, 이걸 알아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많이 알아야죠.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축구 선수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치킨집을 했을 거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낮에는 축구를 하고 밤에 치킨집은 낮에 보통 안 하는 거니까 밤에 치킨집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20대에 벌써 세계적인 프리미어 리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찾아주는 데에 이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것은 막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에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고 배우는 거죠. 내 안에, 아이들 안에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 나 공부해버려야지, 막 이러고 나 써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미장원에 왔다. 이게 목요일 날 아침에 미장원에 왔다. 또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으시다 보면 뭔가 제가 드리는 조그마한 이야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가 꿈틀거릴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그 따라라라라 띠라라라리리리리리라. 근데 저는 고향이 제주도였는데도 한 번도 제주도가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아름답다는 게 뭔지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은 자기 스스로 문을 열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아, 나 저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 시스터 액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 이렇게 막 건강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막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암울했던 곳하고 수녀원이 변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다. 나는 저렇게 재미있게 하고 싶다. 음악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조는 이런 음악 말고 저렇게 즐거운 음악해서 사람들이 같이 변화되는 나는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제 꿈이 된 거예요. 제 소리를 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 하셔요. 제가 특목고 나왔거든요. 근데 민사고, 일반 외고 그런 일반적인 특목고가 아니에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나온 특목고의 이름은 공고라는 특목고를 아세요? 공고. 자, 이게 웃을 타이밍은 아닌데 웃으시네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웃으시니 마음이 상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그렇죠, 이제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을 해도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를 왜 갔냐면 제가 아주 이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침마당에 30대 강사가 나온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되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요, 전 공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전혀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자존심은 엄청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성적 가지고는 너는 인문계는 떨어질 확률이 반이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세서 기죽지를 않았어요. 제가 오버하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용의 꼬리가 되는 이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갈게요, 공고.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되려고 공고를 간 거죠. 갔더니 뱀의 꼬리가 또 되더라고요. 머리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고에 가서 저는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람이 약간 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 대학 가서 만회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주대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은 안 될 것 같고 전문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전라도 끝쪽에 아주 겸손한 전문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그냥 얼마나 겸손해버렸던지 자기 대학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겸손한 데를 제가 쳤는데 겸손한 데 또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대학을 또 쳤어요. 삼수, 자존심이 세니까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이름 들으시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해병대. 해병대. 일반대는 안 돼. 해병대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해병대 가가지고 사람이 성격이 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해. 귀신 잡아야 되니까. 귀신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에 가니까 이제 저희 때는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이 해병대에 한 30%가 있더라고요. 그럼 막 때렸어요, 걔네들을. 너 이 자식들, 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이 제일 좋아? 그럼 무슨 대학이요? 이러면, 이런 해병대가 제일 좋아. 이러면서, 이 자식이, 해병대가 최고야. 그리고 이제 막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상해져, 얼굴 표정도 이상해져. 제대하고 뭘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이제, 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안 하고, 계속 현실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가난하다. 너는 이제 취직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어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니면 미장원에서 제가 실장님. 언니 머릿결 너무 상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의 소리가 하나가 있고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네. 내면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넌 뭐 아줌마야. 뭐 너는 뭐야. 너 고졸이잖아. 너 뭐 사투리 심하잖아. 너 얼굴 봐. 질서 없잖아.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내면의 소리에는 반응을 안 하고 그 외면의 소리에 하다가 이러지 말고 내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내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꼭 한번 반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대학을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 레슨을 받으려면 이제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레슨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레슨. 저는 레슨이라는 말은 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그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좀 뭐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언론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언론사에. 그 새벽에 언론 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웃을 타이밍은 아닌데요. 오늘 여러 번 웃으시네요. 이게 웃을 타이밍. 제가 언론인 출신이에요. 두 분은 방송인 출신, 저는 언론인 출신.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맨날 이제 새벽에 오토바이 자빠지고 뭐 신문 막 이렇게 넘어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진짜 젊은이지만 한 번도 취직난을 겪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요식업계에 취직이 된 거예요. 요식업. 물론 지금 여러분 속으로 짜장면이라고 생각지 얘기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바로 짜장면이라고 해요. 저는 주방장으로 바로 주방장. 주방장. 저는 중식하지 않고 한정식 했어요. 한정식. 이제 영안실에 육개장도 배달하고 제사상도 갖다 주고 화토판도 날르고 와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강의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강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는 육개장을 날르니까 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육개장! 어이! 그런데 또 다시 자존심이 또 이렇게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됐어요.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붙어버린 거예요. 레슨은 어떻게? 레슨 5개월 받은 거예요. 5개월. 그 경희대학교 학생한테요. 교수님이 아니라 학생. 교수님 아니고 학생에게. 그 학생 이름이 왕광열이었거든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실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입시 때 딱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수백 명이 왔는데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에? 저 왕 교수님 제자인데요. 저는 그날 처음 알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나 강사님들한테 레슨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걸. 저는 광렬이 형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열등감이 없어져서 제 목소리가 좋아졌을까요? 계속 열등감이 남을까요? 좋아져요? 저는 열등감이 남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면 제 동기 나이 어린 친구들이 예고라는 데를 나온 거예요. 예고. 저는 예고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 친구는 제가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 제 친구는 상고, 뭐 농고, 수고도 있어요. 수고, 수산고등학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끼리끼리 이렇게 저는 제 친구들이 있는데 예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친 거예요. 저는 맨날 저기 인두 가지고 땜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손가락 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너무 잘 전 25 동기 동생들은 20살이에요. 19살.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잘 살더라고요. 그게 좀 예술이라는 게 조금 돈이 있어야 레슨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힘이 더 들어가요. 저는 동생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군복만 2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은 제대를 언제 하냐? 제대해라, 제대. 빨리 제대를 해라. 왜 지금 학교에서 군복만 입고 다니냐? 제 별명이 또라이였어, 또라이. 김장욱 저거 또라이, 또라이. 저거 막 맨날 힘주고 다니고 막 눈, 얼굴 표정 이러고 다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입시 통과할 정도의 노래는 되는데 고급 노래가 안 돼요. 왜냐면 노래의 주제는 다 사랑이잖아요. 아모르. 이렇게 독일 노래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나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h, du mein Schmerz. 노래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 네. 제 나이 어린 동기놈의 자식들하고 예.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돈도 없고 음악의 세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면서 그게 목소리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슨 받으러 올 때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군복 입고 교수님 앞에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 놓고 해 그러신 거예요. 놓고 해. 말이 어렵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놓고 하라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놈은 말귀를 알아들을 놈은 아니구나. 그냥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노래를 어떻게 부렸냐면요. 분노에 가득 차게.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h, du mein Schmerz. 선생님이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아버지 원수 갚아 이 자식아.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문을 여니까 노란색, 빨간색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을 보여? 에? 가을 보이냐고 밖에 가을이 왔잖아.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가 이 자식아.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백날 노래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가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을요 27에 처음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에 자기 열등감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러는 걸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전 저만 몰랐어요. 음악대학에서 저 또라이인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왜냐 또 해병대 나왔으니까 성깔이 있을까 봐. 얘기를 안 하고 뒤에서는 저 또라이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몰랐네요. 삼춘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조카마기 워무드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원작자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때는 열심히 살라고 하게 하고 그들이 열심히 한 20년을 살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유나 그리고 뭐 어떤 포지션을 얻는데 그들은 돌보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대요. 뭘 돌보지 않을까요?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답니다. 예. 첫 번째는 건강. 그리고는 뭘까요? 마음? 예, 가족? 내면 세계랍니다. 예. 그리고 3번째가 가족. 근데 편지의 후반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쓴단다. 그리고 찾을 만한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지. 기뻐하렴. 못 찾고 죽는 사람은 더 많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노하우가 많은 이 마귀가 삼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지 마라.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본단다. 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해버리지. 그러니까 인간 잘 나가게 내버려도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 해줘. 그리고는 한 방에 보내버려.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복입니까? 화입니까? 사실 그 자체는 화인데 이 화를 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인디언이 말을 타고 막 하고 이제 서양 사람하고 가다가 인디언이 갑자기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오던 길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빨리 달려서요. 제 마음이 저를 못 쫓아올까 봐. 제가 저 여기 있다고 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혜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시고 또 이거 TV 보시고 나서 그런 시간 저번 주에 이어서 한번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차를 드실 때는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끄는 게 좋아요. 그 오지도 않는 핸드폰 꺼버리세요. 그런 사람도 없어. 그거 뭐. 혹시 올까봐. 혹시 올까봐. 혹시 스팸 하나 올까봐. 그거 끄고 한 10분 끄고 차 한 잔 탁 하고 또 산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자, 산책도 하시고 너무 배때기만 치지 마시고 산책. 그러면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싹 보이는 겁니다. 제가 카지노에서 어떤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카지노는 손님들의 돈을 더 잘 따게 하기 위해서 없앤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인생하고 되게 비슷해요. 뭐를 없앴을까요? 카지노나 시계. 그 다음에 거울, 마지막은 창문입니다. 이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가는 뭐냐면 창가로 가면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하던 감정, 그게 분노나 화나 욕심이나 스트레스나 거기에서 좀 이렇게 나오게 도와줘요. 사람은 특별히 자연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집중하게 하고 딜러들은 이제 한 40분만 게임하고 20분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외국 카지노도 다 그 수업을 위해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중하다가 뭐해요? 집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40대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오셨어요. 판사님이 왜 이혼하겠냐고 이혼 사유를 물었더니 감자 때문에 이혼한대요. 감자. 먹는 감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판사님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감자를 삶아서 이 양반한테 줬어요. 설탕 찍어 먹으라고.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소금 갖고 와, 소금. 난 감자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본다. 소금 줘, 소금.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다 설탕에 먹어요. 설탕에 드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갖고 와. 좀 갖고 오라고, 가는 소금.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갖다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갖다 먹어. 맨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내가 당신 종이야? 이때 남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집안 얘기. 그래, 내 알아봤다.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갑자기 감자가 집안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아내의 집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아무리 아내가 먼저 와서 여보, 우리 막내 동생은 군대 갔다 왔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도 남자는 괜찮아,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한두 달은 다 그래. 그렇지. 그래줘야 되는데 맞아, 그 자식 또라이야. 자, 이렇게 하면 아내의 머리는 어떻게 돼버려요?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바로 돌아요. 바로 돌아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버려. 절대 아내 얘기하면 집안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남자가 감자 먹다가 감자에 설탕 찍어 먹는 집안. 장모도 감자에 설탕 찍어 먹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 말을 우습게 알지. 아내 머리가 순간 당신 집안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시시때때마다 우리 집안이 이렇다 저렇다 지랄이야? 지랄! 남편 머리가 순간 홧김에 뺨을 쫙 때려버렸어요. 아내가 너 지금 나 때렸냐? 어떡할 건데? 아내가 바로 냉정한 목소리로 이혼해. 감자가 이혼할 문제냐? 이게 감자로 이혼하냐 누가?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나 생각한 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각방 쓰셨대요.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 왔는데 아직까지도 아내는 이 감자의 화가 안 풀린 거예요. 판사님,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판사님 좋은 집안에서 나셔서 판사 되셨잖아요. 판사님처럼 좋은 집안에선 감자에 소금 찍어 먹습니까? 설탕 찍어 먹습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저희 집은 신김치를 싸 먹습니다.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설탕 찍어 먹는 사람은요? 있죠. 있어요.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손범수 아나운서는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부부싸움 안 하시죠? 괜히 유도 신분하시려고. 하세요? 하지요, 그럼요. 저는 아마 우리 정말 이미지가 두 분은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네, 안 하시죠. 아우,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너무 센스쟁이에요, 정말. 야, 아마 우리 손범수 아나운서처럼 저렇게 인상이 좋은 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보기엔 그 주제가 어떤 세계 평화? 그런 걸로 싸우는 부부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많지 않대. 제가 왜 싸우냐고 여쭤봤더니 인상 좋은 분들한테 치약 뒤에서 짰으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짰는 거. 그런 거예요. 예, 양말 똑바로 벗으라고 그랬는데 뒤집은 거. 네. 남편 보고 변기 뚜껑 이제 소변 보고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올린 거. 네. 다 감자로 싸우는 거. 감자. 맞아요. 수건 똑바로 걸려도 수건 똑바로 안 걸려 있고 그런 거. 너무 사소해서 나중엔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얘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서 이렇게 딱 못 나오면은요, 감자로 이혼합니다. 그건 이혼 사유예요. 그리고 못 나오면 치약 뒤에서 짜 쓰는 걸로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사람은 목소리가 희한하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 열등감에서 못 나오니까 목소리가 계속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리를 찾았는데도 이렇게 한 거예요. 열등감. 이게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등감, 우리 두 분은 혹시 열등감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나운서들이신데? 아유, 열등감 뭐 많죠. 있으세요? 네. 우리 손범수 아나운서도 있으세요? 있죠. 저도 사실 있었죠. 예, 있으셨어요? 예. 예. 전엔 더 심했던 것 전인데 같아요. 조금 네, 좋아- 나이 들면서 많이 좋아지죠. 훨씬 좋아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되게 밝게 지내는 줄 알지만 열등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제 외모가 너무 그 강사처럼 생기질 않았잖아요. 자, 웃으시는데 기분이 언짢아지네요, 제가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기업의 대학의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강의를 가면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인사를 막 이렇게 딱 교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가면은 제지를 해요, 제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가서, 저 강사인데요. 강의하러 왔는데, 여기 기업에. 뭔 강사입니까? 그 눈빛에 네가 강사일 리가 없다. 지금 어떻게 캬바레에서 강사인데? 너는 뭐 댄스 강사냐? 뭔 강사냐? 야. 뭔 강사냐, 너는? 완전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강사인데, 왜 나 무시하지? 나 진짜. KBS에 들어올 때도 아무도 저를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 나 정말 양복 입고 이러니까, 이런 거 꽂고 이러니까 내가 사람이 좀 가벼우나 보이나 본데, 좋아. 다음부터 내가 진짜 강의하고 방송할 때는 카리스마 있게 한복 입고 와야지. 한복. 검정색 두루마기 이렇게 완전 카리스마 있게 나 이렇게 와야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강사님이 한복 입으시면 외국인 장기자랑 같지 않을까요? 그 설날이나 추석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좋아요. 그리고 제가 택시 타면 왜 저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지. 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답하기도 싫어서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묻더라고요. 그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복 입는 게 어울릴 것 같으세요? 양복 입는 게 어울릴 것 같으세요? 양복 입는 게 어울려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거 말고 나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자기 소리예요. 근데 그 고상한 척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막 센 척, 남자들은 센 척하고 막 여자들은 이쁜 척. 저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는데 이런 어머니도 보셨어요. 강사님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죠.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이도 잡술 만큼 잡수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냥 네, 다소곳하게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열등감을 제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식구가 6명이에요. 자녀만 6이니까 이게 그 어머니 아버지 8.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가족상 난을 쓰는데 칸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집안 식구는 8명인데 칸은 6개. 저는 2명 누구를 빼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누구를 뺄까? 근데 참 사람은 희한하게 성격이 바뀌면 소리가 바뀌어요. 소리의 뉘앙스가 다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등감 생기고. 근데 사실 그게 열등감이 생길 일이 아닌데 그 아이에게 그건 열등감 있을 일이 아니란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열등감화 돼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공고 나온 건 열등감을 가질 일이 아닌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또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2001년 여름에 제가 여름만 되면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좀 슬픈 사건을 하나 당해버렸어요. 제가 지하철 1호선을 타고요. 저기 시청 쪽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꽉 막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한 40대 아저씨였어요. 지금 보니까 생긴 게 손범수 아나운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 1호선 안 타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아저씨가 뱀도 아니고 끈적끈적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저래? 아저씨가 했더니 그 아저씨가 한두 정거장이 지날수록 저한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요만큼 근처에서 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전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저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옆에 메고 있다가 재빨리 가방으로 가운데를 지켰어요. 이렇게.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 그 느낌 아시죠? 그 뭔가가 터지기 직전에. 근데 이 아저씨가 급기야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데 제 등 뒤로 이렇게 샥 와서 제 힙 뒤로 자기 손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가방을 가운데로 꾹 가렸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드디어 동대문을 지나는데 제 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아이! 그러니까 또 뱀처럼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안 지워져.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그 아저씨를 잡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아저씨를 잡아서 죽을 만큼 때리면은 그 마음이 해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안 된다는 마음에 전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막 거울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해프게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그걸 해방하면서 목소리의 열등감이 날라지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여중생이 이제 성추행 당한 것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전 근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4학년 성차 심리학 수업이 됐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인원은 한 300명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날의 주제가 성추행인 거예요. 저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되게 많대요. 근데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걸 계속 앓고 살아가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여성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누가 당했는지를 모르니까 여성들이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경제학부 4학년 누구입니다. 아니 요즘 페미니즘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학교 여아구들 어찌나 용기가 좋은지 아침에 등교하면서 담배 피면서 등교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전 그런 담배 피면서 등교하는 대단한 용기로 자기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비용을 절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여성들을 사회가 찾아야겠습니까? 그리고 자리를 딱 앉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막 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성악과 4학년 김창욱입니다. 예비역이에요. 해병대 나왔고. 저는 근데 2001년 여름 지하철에서 40대 아저씨에게 이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근데 전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수업 끝나 저 뒷문을 열고 나갈 때 여아구들이 삼삼오오 손가락질을 하며 저 오빠 당했대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만 들면 전 이 수업을 폐강해버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군대에서 그 험한 일을 겪어봤다는 남자도 아저씨한테 엉덩이 한번 갖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후에 나는 성추행을 당한 여자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발표하신 학형은 참 미소년처럼 생기셨는데 지하철에서 아저씨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지금 같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이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충격 고백이어서. 한 5초가 지나니까 한 여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여학생들이 휘파람 불고 공중으로 휴지 날리고 막 교수님이 여성이셨는데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저에게 오더니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학회지에 실차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부로 제가 그 아저씨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씬해진다고 근본적으로 열등감이 해방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날씬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얼굴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부분 수정은 힘들거든요. 이게 얼굴과 몸이 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할 게 많아.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또 수정을 했는데 또 옷은 또 안 좋은 걸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옷도 멋진 거 입어야 돼요. 근데 멋진 옷 입고 옛날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 또 남편도 하나 바꿔줘야 돼. 전 그런 건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있는 놈도 바꿔야지. 뭐 얼굴도 바꿔야지. 몸도 바꿔야지. 사람은요, 수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정하면 계속 열등감에 죽을 때까지 시달립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나보다 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진실. 근데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정말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전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 다닐 때 기분 좋게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이제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신주머니를 놓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기분 좋게 다녔어요. 저는 진짜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신주머니를 놓고 다니니까 엄마가 이제 신주머니 좀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주머니를 꽉 쥐고 이제 어느 날 또 학교를 즐겁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교에 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책가방을 안 하고 제가 신주머니 신경 쓰느라고 책가방 안 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책가방이 있고 신주머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책가방이고요. 신주머니는요, 얼굴 이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동네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신주머니 같은 거예요. 근데 신주머니는 늘 달랑달랑하니까 보이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책가방은 뒤에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무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를 저희가 책가방처럼 챙기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가, 너는 시계 추마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냐?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드디어 어머니 얘기 나왔네요.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제가 또 어렸을 적에 엄마, 나 나이스 신발 사줘. 그런 거 좀 신고 싶잖아요. 메이커 신발. 그랬더니 엄마가, 창호가, 빕새가 항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구가 찢어져 버려. 이게 찢어져 버려. 그리고는 너는 책가방을 잘 챙겨라, 인생에. 네 인생의 책가방이 뭔지. 그거 보인다고 맨날 요거만 들고 다니지 말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한국은 정말 이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잘 살아도 마음이 그냥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책가방은 뭔지. 그 열등감 한 방에 날려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소리를 찾는 겁니다. 자기의 소리, 자기의 건강한 소리.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해보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죠?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나 공원 산책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 나 퀼트 이런 거 하나 좀 배우고 싶었다. 아니면 나 좀 운동 좀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 나 남편 좀 바꿔, 남편 바꿔. 자, 잠깐만, 삐,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네. 맛을 아는 거예요. 삶도 그렇게 실험하면서 살아본 사람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소리에서 빛이 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나의 소리를 찾으면 그들의 표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전 그거를 또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자기의 소리를 찾는 건 저희 엄마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소리를 찾는 건 그 서장님에게서 저는 배웠어요. 서장님은요, 참 그들의 표현을 잘 하셔요. 그 서장님이 힘드신 게 뭐냐면 본인이 너무 진급을 빨리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형사과장님, 수사과장님이 당신 선배예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관계가 거꾸로대요. 직책은 민데 이제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날 저희가 그 강의 끝나고 개고기 사주겠다고 개혀 이래가지고 저희 개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네네. 와, 근데 제가 가서 딱 눈치를 보니까 형사과장님이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시고 서장님은 나이가 젊은데 이제 아주 이제 무궁화가 4개나 있으시더라고요. 아, 나 이거 술을 누구부터 따라드려야지? 나인가? 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는 경찰서니까 서장님 따라드려야지. 서장님 술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강사님, 저희 관내에서는요 술을 입관 순서대로 따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관은 뭡니까? 그랬더니 관에 일찍 들어가는 사람 한 잔이라도 더 먹으라고요. 그러더니 그거 술병을 갖고 본인이 형사과장님 선배잖아요. 형사과장님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수사과장님 그 다음 들어가셔요. 교통안전과장님은 본인이랑 동기인데 생일이 빠르시대요. 교통안전과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번트 리더십. 한국말로 하면 섬김의 리더십인데 섬김이라는 말의 어원이 누군가가 밥 먹기 전에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거 놔주는 사람들을 보고 갖고 왔대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식당 가도 꼭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물잔 돌려주고 냅킨 깔아주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진상이라고 불러요. 진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서장님은 자기가 제일 직급이 높은데도 본인이 유머하면서 운전병한테도 그렇게 잘합니다. 이제 운전병이 앞에 타고 저는 이제 뒤에 좀 얻어 타고 가는데 강사님 개고기 드셨으니까 껌 드세요. 그랬더니 껌 저한테 하나 주시고 본인 2알. 그리고 운전병한테도 껌을 줘요. 너도 껌 먹어라? 그리고 운전병이 감사합니다. 딱 받고 출발했어요. 강사님, 요즘은요 공무원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서장만 껌 먹고 제 껌 안 주면 쟤도 브레이크 확확 받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들의 표현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서장실에 가잖아요. 꼭 그러면 이제 심부름을 당신이 하십니다. 밑에 부하 직원도 많고 제가 해도 되는데 배 나오셔가지고 과자 같은 걸 이렇게 날라주셔요. 근데 이제 비싼 과자는 안 주시고요. 그 잘못 먹으면 입안 찢어지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본인은 그게 맛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가져가면서 제가 저기 서장님 앉아 계십시오.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 앉아 계세요. 저희가 경찰서라서 뭐 드릴 게 변변하게 없고 권총이라도 몇 자루 드릴까요? 본인 근고에 권총은 많으니까 필요하면 가져다가 강의하다 조는 놈들 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저게. 진짜 유머가.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그게 좋으셔. 따님한테도 그렇게 잘해요. 딸을 늦게 낳으셨는데요. 딸의 창의력을 높이게 하는 교육심리학을 아버지가 들으셨대요.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천장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창의력 좋대요. 그러니까 집 천장이 이 스튜디오만큼 되면 딱 좋아요. 이 스튜디오만큼. 이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럼 한 집을 한 100억짜리 사시면 돼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조금 힘들죠. 그래서 두 번째, 칭찬, 격려,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란 애는 또 창의력이 좋대요. 세 번째, 아침에 아이들을 스킨십으로 깨우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우면 창의력이 또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은 엄마가 깨워요, 아빠가 깨워요? 엄마가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엄마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 애들을 고음으로 깨워버리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일어나! 창의력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딸아이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5년 깨우셨대요. 아침에 15분 전이 되면 딸방에 가서 노크를 안 하고 딸을 꼭 껴안아줘요. 6살 이때부터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나와요. 그리고 5분 전이 되면 놓고 안 하고 또 들어가서 딸을 꼭 껴안고 부드럽게 한마디 귀에다가 시끄럽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일어날게요. 일어날게요. 그리고 나오고 딸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면 딸방에 가서 놓고 3번 한대요. 그럼 딸이 혼자 일어난대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딸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됐는데요. 그 집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아요. 저희가 첫날 한 게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질선 좀 어긋났는데 인상이 좋더라고요. 질선 아버지가 좀 잡아주시면 돼. 그럼요. 그거 문제 없어요. 그 인상은 아무도 못 박아요. 걔는 완전 너무 뭘 해든 잘할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거. 뭐 너무 조그만해서 눈에 티도 안 나는 거. 그게 바로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공연이다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한 번 또 나오래. 했더니 창옥아, 우리 창옥이는 그 엄마는 안 닮았어. 응, 엄마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닮아서 우리 창옥이가 말을 잘할까? 그래서 그건 사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엄마 닮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그럴까? 그럴까 창옥아?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런 거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머님께서는 제주도에서 또 끼어안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TV 수상기.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목소리 때문에 열등감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몸의 문제도 한 20%, 30%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하면 그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한 70% 이상은 거의 그 마음의 문제, 뭐 자존심, 열등감, 우월의식, 어떤 과거의 상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정말 방송 잘하는 선후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 카리스마 있게 뭐 진행 잘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걔처럼 못하지만 걔도 너처럼 못한다.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게 있다. 왜 그걸 안 보니? 너가 갖고 있는 게 있는 데서. 그 말씀이 저한테 열등감을 오게 해준 계기였거든요. 그걸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찾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마당에 온다고 한복 입고 이렇게 오고 부채 이런 거 하고 또 카리스마 있게 뭐 어린 나이를 막 젊은 나이를 감추려고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이거 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소리를 찾은 건강한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네. 네. 마음의 색깔도 다르고, 음성의 색깔도 다르고. 그 서장님은 아직도 그쪽에 계세요? 왜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그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아니, 그분 진짜 궁금하네. 아직도 충청도에 계셔요. 네. 근데 우리 아침마당 이걸 보고요. 동대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동대문 경찰서에서 강의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경찰 홍보. 근데 저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필요하실 네,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대민 봉사하시는 예.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너무 꼭 필요할 것 힘드시니까. 같아요. 예. 그리고 참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게 참 이렇게 여기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이게 사람이 맨날 이렇게 건강한 사람 만나야 좋아지는데 맨날 힘들고 그렇죠. 뭐 맨날 환자 만나고 맨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이게 상대하면서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근데도 그걸 유머로서 이렇게 해악해내고 그리고 그걸 또 따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예.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예. 이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찾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자기 목소리를 갖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좀 간단하게라도 네. 음성이 좀 불만이신 분들 어떻게 소리를 내면 조금 더 소리가 나아질 수 있는지 네. 간단한 좀 예.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악가들이 무대에 딱 나와서 자기의 좋은 노래를 할 때 네. 인사를 하고 예.
잠시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숨이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숨이 떨어져야 성대가 이렇게 잘 붙거든요. 근데 이제 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욕심, 뭐 나 오늘 나 잘해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 나 이게 해가지고 완전 뭐가 돼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호흡이에요. 그게 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모르면 숨이 가빠지거나 화가 나면 숨이 실제로 가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힘 빼는 거죠? 그렇죠. 네. 힘을 빼는 거죠. 그 힘을 좀 이렇게 놓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성대가 이렇게 붙으면서 속도도 조금 빨랐던 게 여유로워지고 네네네. 이제 말도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실 수 있게 되죠. 그 제가 아는 어느 유명한 성악가 그 분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큰 그 이태리의 그 뭐 스칼라 장가 뭐 그런 데서 노래할 때도 굉장히 큰 극장인데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하는데 네. 자기 긴장해서 힘이 딱 들어갔을 때는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죠. 힘을 탁 빼고 이렇게 뭐 으아 하면은 그냥 쫙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사람의 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게 이제 소리를 내면 잘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목이 아프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으셔서 책 읽기.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렇게 뉴스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리딩 훈련을 많이 저희 하시잖아요. 뭐 정말 많이 낭독 읽어요. 훈련 네, 워낙 많이 했죠. 계속 하시는데 네.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하시면 훨씬 좋아져요. 다리를요? 왜요? 네,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두 다리 다? 네, 두 다리 다 들면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어떻게 경제 실력이에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배 아파서 근데 어떻게 너무 좀 에로틱하네요. 이게 연습이. 이게 좀 에로틱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는 들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한 다리만 드시고 한 다리만 드시고 요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에 힘이 그렇죠. 안 그럼 나죠? 배- 단전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횡경막하고 이 안에 이렇게 뭐 소리를 내는 각종 근육들이 있는데 예. 다 그게 저 다리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다리 내리시고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예. 소리가 정말로 이렇게 여기랑 연결돼서 힘이 붙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이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세요. 아우, 강사님 이거 하면은 뱃살도 빠지겠네요. 뱃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뱃살 빠지려면 들 잡수시고 이런 거를 하세요. 그거 뭐 다 이런 걸로 얻어버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소리만 좋아집니다. 소리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아, 정말 끝까지 우리에게 아유, 큰 감사합니다. 웃음과 또 기쁨과 무엇보다 이런 정보도 주시고 예. 또 삶에 대해 얘기해 주신 김창옥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